1장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를 활용한 최초의 실험적 검증. 정말로 우주를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을까? 한때 이 질문은 터무니없는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블랙홀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을 실험실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의 등장과 함께 과학자들은 마치 신이 된 듯이 우주의 법칙을 작은 칩 위에서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IBM의 퀀텀 이글 프로세서가 이 야심찬 도전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곡률 시공간을 칩 위에 올리다. 우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뉴턴이 단단한 무대로 보았던 시공간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유동적인 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기에 양자역학을 결합하면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곡률을 가진 시공간에서는 진공 상태조차 흔들리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입자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과학자들은 질문을 던졌다. 곡률 시공간에서의 양자 장롱 퀀텀 필드 티어리인 커브드 스페이스 QFTCS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이 물리학의 심오한 개념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디지털 양자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다. 실제 실험을 수행할 하드웨어가 필요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양자장의 무한한 자유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IBM이 개발한 퀀텀 이글 프로세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했다. 이 칩은 양자 얽힘과 초전도 큐비트를 활용하여 일반 컴퓨터가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양자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 프로세서를 이용해 곡률 시공간에서의 양자 진공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양자 진공에서 입자가 튀어나오다.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진공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진공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과학자들은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 위에서 보글리우보프 변환을 적용했다. 이 변화는 곡률 시공간에서 진공이 변할 때 입자가 생성되는 효과를 설명하는 강력한 수학적 도구다. 연구진은 이 변환을 양자 회로로 변환하여 프로세서에서 실행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제 실험에서 곡률 시공간이 재현되었을 때 진공 상태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효과가 관측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이는 곡률이 있는 시공간에서 입자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양자 장론의 예측을 실제 하드웨어에서 확인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실험에는 문제가 있었다. 양자 컴퓨터는 극도로 민감하여 작은 오류조차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시공간 곡률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도 잡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는 실험 결과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양자 오류, 완화 퀀텀 에러 미티게이션 기법을 적용했다. 이는 일종의 양자 데이터 보정 기술로 하드웨어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IBM 퀀텀 이거를 이용한 연구는 단순히 곡률, 시공간에서의 입자 생성 효과를 검증한 것 이상이었다.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물리학 실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 연구는 기존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의 경계를 허물었다. 블랙홀이나 초기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지구에서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곡률 시공간 효과를 검증한 최초의 실험이다. 디지털 양자 시뮬레이션이 고에너지 물리학과 양자 우주론 연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양자 오류 완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실질적인 연구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곡률 시공간에서 실제로 입자가 생성되는 현상을 검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더 큰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결국 우주 자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현실 자체도 거대한 양자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장 양자 시뮬레이션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 양자 컴퓨터가 물리학 실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는 단순한 실험적 기술로 여겨졌고 주로 암호학이나 특정 알고리즘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의 탄생과 블랙홀의 비밀을 풀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분명해졌다. 양자 컴퓨터가 곡률 시공간에서의 양자 장론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극도로 민감하다. 양자 오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험을 설계해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만 얻게 될 거야. 이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문제였다. 양자 컴퓨터는 작은 온도 변화, 전자기 노이즈, 심지어 외부 진동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잡음들은 큐비트를 섞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오류를 만든다.
그래서 연구진은 양자 오류, 완화 퀀텀 에러 미티게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완벽한 양자 오류 정정 퀀텀 에러 커렉션을 적용하려면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수십 개의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하드웨어적 오류 완화와 소프트웨어적 오류, 보정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실험적으로 완벽한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 스케일업의 난제. 지금까지 진행된 실험들은 비교적 소규모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IBM 퀀텀 이걸 프로세서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은 한정된 수의 큐비트에서 곡률 시공간 효과를 구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블랙홀의 양자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려면 더 많은 큐비트와 더 복잡한 회로가 필요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작은 장난감 블랙홀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뿐이야. 진짜 블랙홀을 모델링하려면 큐비트 수를 최소 몇 배 이상 늘려야 해. 양자 시뮬레이션이 더 많은 큐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오류도 증가하고 얽힘 엔탱글루먼트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모듈형 양자, 컴퓨팅 마절러 퀀텀 컴퓨팅을 고려하고 있다. 즉, 작은 단위의 양자 프로세서를 여러 개 연결하여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자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다. 실험적인 한계를 넘어 양자 컴퓨팅과 우주론의 미래. 비록 현재 기술로는 완전한 곡률 시공간의 시뮬레이션이 어렵지만 연구자들은 낙관적이다. 양자 컴퓨팅이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처럼 실험이 가능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개선되고 큐비트의 개수가 늘어나고 새로운 하드웨어 혁신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더욱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양자 컴퓨팅을 통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의 정보 역설 인포메이션 패러닥스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양자 중력과 일반 상대성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아직 명확한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양자 컴퓨팅으로 실험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모든 연구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컴퓨터 칩 위에서 우주를 재현할 수 있을까? 만약 양자 컴퓨팅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면 언젠가 우리는 우주 자체를 실험실에서 모델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결국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거대한 양자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3장 입자는 시공간 정보의 얽힌 패턴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입자는 정말로 작은 점일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입자를 작은 구슬처럼 배워왔다. 전자는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이며 원자는 그보다 조금 더 크고 그들을 구성하는 쿼크들은 이런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배우면서부터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자는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파동이기도 하다. 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입자와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입자는 정말로 고정된 형태의 무언가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교육받은 개념에 불과한 걸까? 입자는 정보의 흐름일지도 모른다.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있다. 입자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얽힘 엔탱글루먼트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패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자라는 것은 시공간의 특정한 방식으로 정보가 얽혀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매 순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손으로 물건을 만지고 귀로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뇌가 해석하는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 빛이 눈에 들어오면 신경세포가 신호를 뇌로 보내고 뇌는 그것을 색깔과 형태로 변환한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흔들면 그 신호가 해석되어 음악이 되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된다. 즉, 우리의 현실이란 곧 정보의 흐름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가 입자를 하나의 점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특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입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입자를 독립적인 실체로 다뤘다. 전자는 전자이고 광자는 광자이며 그것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자 얽힘 실험들은 이것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얽힌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동시에 결정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입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입자는 시공간의 정보가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패턴이 변하면 입자의 성질도 바뀔 수 있다. 입자와 시공간은 하나의 연결된 패턴이다. 우리는 흔히 시공간을 입자와 별개로 생각한다. 입자들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며 시공간은 단순한 무대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시공간 자체도 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블랙홀의 정보 역설 인포메이션 패러닥스는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블랙홀 속에서는 정보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만약 입자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시공간에 얽힌 패턴이라면, 블랙홀 안에서 정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얽힌 패턴이 바뀌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양자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새로운 현실.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IBM 퀀텀 이걸 프로세서를 이용한 실험은 이러한 개념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곡률 시공간에서의 입자 생성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입자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변화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만약 우리가 이 개념을 더 발전시킨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 입자는 단순한 점이 아니다. 정보가 특정한 방식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패턴이다. 시공간 자체가 입자의 성질을 결정한다. 정보에 얽힌 패턴을 조작하면 입자의 성질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보는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보를 해석하는 존재이며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라면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만약 우리조차도 정보의 흐름 속에서 생성된 패턴이라면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함에 따라 시청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말로 독립적인 개체인가? 아니면 우주라는 거대한 정보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패턴인가?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우주의 일부일 뿐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